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당장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어머님 통장이라면 본인만 출금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세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왜 못 쓰나요? 법적 대리인 증명서나 후견인 지정서가 없으시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서류 준비하려면 몇 주나 걸린다고요. 수술은 오늘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규정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 여러분도 언젠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가정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는 가족이 대신 서명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수술비를 내기 위한 돈은 본인만 찾을 수 있다니 아이러니하죠.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든든한 법적 장치가 오히려 가족들을 막는 장벽이 되는 겁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밟기도 전에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법, 잠들어 있는 내 돈을 다시 깨우는 방법, 상속 갈등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물려주는 금융 전략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융실명제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199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불법 차명 계좌나 비자금 조성은 어려워졌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3억을 통장에 넣어두셨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셨고 그 돈은 아버지만 쓸 수 있게 됐죠.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는데 6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 요양병원비가 없어서 가족들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은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으려면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고 비용도 수백만 원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죠. 더 복잡한 문제는 갑작스러운 사망 시 발생하는 상속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가족이 사망하면 그분의 재산은 즉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분 명의의 통장에서 장례비를 인출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했어요. 은행에서는 상속인 확인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했죠. 형제가 5이라 모든 서류를 모으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고 그동안 장례비와 병원비는 각자 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복잡합니다. 1. 사망진단서를 준비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금융기관마다 상속인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이 과정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인의 재산은 동결되어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보다 빠른 준비, 즉 미리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돈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황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못 쓰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통장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돈이 휴면 계좌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자들의 잊혀진 자산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30년 전에 만든 정기예금 통장이 있었는데
이자만 1억이 넘게 쌓여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하셨죠. 이것이 바로 잠든 돈의 비극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본인이 어떤 은행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만들어 놓고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법적으로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휴면 계좌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만든 여러 개의 통장, 적금, 보험 상품들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잠든 돈은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금융보호인 등록입니다. 금융보호인 제도는 여러분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졌을 때 미리 지정한 사람이 여러분의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서로를 금융보호인으로 등록해뒀어요. 덕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의 통장에서 수술비를 바로 출금할 수 있었죠. 이 제도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금융보호인 등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과 보호인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미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진 후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금융보호인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며 거절당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처럼 금융보호인 제도는 미리 등록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 같은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꼭 방문해 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주기적으로 통장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다가 10개가 넘는 통장을 발견했어요. 어떤 것은 30년 전에 만든 것도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잔액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몇 개는 은행 지점이 없어졌더라고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모은 금융 자산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뱅킹에 익숙하지 않아 계좌 확인도 쉽지 않고 종이 통장은 어디에 보관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내 통장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용도를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종이에 적어서 가족과 공유해도 좋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셨더라고요. 그날 불필요한 통장 7개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여러 계좌에 소액을 분산시켜 놓으면 관리도 어렵고 수수료만 나갑니다. 주요 자산은 2-3개 계좌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각 계좌의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 생활비, 의료비, 긴급자금 등 목적별로 구분하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노트에 병원비 통장, 생활비 통장, 손주 용돈 통장이라고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우리는 어떤 통장을 써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었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휴면 계좌 관리입니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으면 계좌는 휴면 상태가 되고 그 돈은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휴면 계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 1. 금융결제원 서비스 이용하기. 저희 어머니는 컴퓨터를 못 다루셔서 금융결제원에 직접 전화하셨어요. 1369로 전화해서 본인 확인 후 휴면 계좌를 조회했더니 20년 전 적금 통장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50만 원이 이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은행의 휴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결제원 콜센터 1369로 전화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방법 2. 은행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기. 아버지는 주거래은행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제 명의로 된 휴면 계좌가 있나요? 라고 물으니 친절하게 조회해 주더라고요. 그날 바로 해지하고 돈을 찾으셨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거래은행을 방문해서 창구 직원에게 휴면 계좌 조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그 은행에 있는 모든 휴면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스마트폰 뱅킹 앱 활용하기. 손녀가 어머니 핸드폰에 은행 앱을 설치해줬어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손녀가 휴면 계좌, 조회 메뉴를 북마크해두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신대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분들은 은행 앱에서 직접 휴면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앱에는 휴면 계좌 조회 또는 오래된 계좌 조회 메뉴가 있으니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한번 설정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면 계좌 관리는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잊혀진 자산을 찾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제 세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신탁제도 활용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탁이라고 하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5천만 원, 1억 원 정도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소액 신탁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퇴직금 1억을 신탁으로 맡겼어요. 내가 치매에 걸리면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인출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라, 병원비가 필요하면 즉시 인출 가능하게 하라는 조건을 달았죠. 덕분에 제가 인지 능력을 잃어도 돈 걱정은 없습니다.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의지를 돈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려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이 사용되도록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이후에도 원하는 대로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죠. 신탁 가입 방법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사에게 노후를 위한 신탁 상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주요 금융기관들은 모두 이런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미 자산 관리가 어려워지셨어요. 그때 금융권 지인이 조금만 더 일찍 신탁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더군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신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멀리 사는 경우, 자녀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기 싫은 경우, 의료비, 요양비 등 특정 목적으로만 돈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 그런데 신탁 상품을 잘 선택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수수료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신탁은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내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돈이 사용될지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탁 유형을 선택하세요. 생전 신탁은 살아있을 때 자산 관리를 위해, 유언 신탁은 사후 자산 분배를 위해 사용됩니다. 저는 은행에서 추천하는 대로 무작정 가입했다가 나중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했더니 연 1%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 곳을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이제 네 번째 해결책을 알아볼게요.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혜택 이용하기입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65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특별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이런 혜택들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직접 물어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은행원과 이야기하다가 어르신 우대 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입했더니 매달 10,000원 넘게 나가던 계좌 유지비와 ATM 수수료가 전부 면제되더군요. 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정말 아깝더라고요.
65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주요 금융 혜택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고령자 전용 시니어 통장을 제공합니다. 이 통장은 수수료 면제는 물론 금리 우대 혜택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이체 수수료, 타행 이체 수수료,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등이 모두 면제되죠. 둘째, 외환 서비스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할 때 환전 수수료와 해외 송금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저는 호주에 있는 손녀에게 생일 선물로 돈을 보내려고 은행에 갔다가 시니어 우대 환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덕분에 10만 원 넘게 절약했죠. 셋째, 증권사에서도 고령 투자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 할인은 물론 전용 상담사를 배정해 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직접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혜택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런 혜택에 대해 알고 부모님께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다가 실버 우대 혜택을 신청했어요.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던 혜택을 생각하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꼭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해결책을 알아볼게요. 의료비, 비상금 별도 관리하기입니다. 노후에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순간은 대부분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장기 요양, 그리고 때로는 장례비까지. 이런 비용은 정기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6개월간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총 의료비가 5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보험으로 일부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마련해야 했죠. 문제는 아버지의 돈은 대부분 정기예금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다 날리는 상황이었죠. 이처럼 노후 자금은 접근성과 유동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3단계 자금 설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응급자금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형태로 준비해 두세요. 보통 월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 돈은 보통 예금이나 CMA 같은 수시 입출금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어머니 명의로 응급의료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500만 원을 넣어뒀어요. 통장은 어머니와 제가 함께 관리하고 있죠. 덕분에 밤중에 갑자기 응급실에 갔을 때도 당장 필요한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두 번째, 단기 자금입니다. 이것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필요할 수 있는 자금으로 중도해지에도 이자 손실이 크지 않은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두세요. 요양병원비나 장기 치료비에 대비한 자금입니다. 세 번째, 중장기 자금입니다. 이것은 1년 이상 묶어둬도 괜찮은 돈으로 정기예금이나 적금, 국민주택 채권 같은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세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장수 리스크에 대비한 자금 관리도 중요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총 자산의 20%는 수시 입출금 계좌에, 30%는 6개월짜리 예금에, 나머지 50%는 1-2년 만기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셨어요. 이렇게 하니 급할 때도 장기적으로도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더라고요. 이런 3단계 자금 설계를 하면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가족들과 이런 자금 계획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급한 상황이 오면 가족들도 어디에서 어떤 돈을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금융보호인 등록으로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둘째, 내 통장 정리하고 휴면계좌 확인하는 습관 들이기. 셋째, 신탁을 통해 내 의지대로 돈이 쓰이게 하기. 넷째, 어르신 전용 금융 혜택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마지막 다섯째, 의료비, 비상금을 3단계로 나눠 관리하기.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인지 능력이 있으실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노후 금융 꿀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건강한 노후 금융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노후지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